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당 3억, 평당 3억.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세율 상승 가능성이 관측됩니다. 세율 미인상 시에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으로 실질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보유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보유세가 가장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가 지금보다 한 2배로 올라간다면 집값이 이렇게 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보유세를 올리면, 그러니까 세율을 올리지 않겠지만 다른 그 기준가를 좀 올려서 결국 세금을 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유세가 올라가면 1년에 내가 쓰는 한도의 양과 또 소득의 양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유세가 이렇게 많이 껑충 뛰면 생활이 많이 쪼들리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아파트를 팔고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 유예 종료 부분이 지금 가장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는 것은 늘 있던 얘기예요. 지금 정부의 주장처럼. 그런데 그걸 계속 유예를 해줬잖아요. 계속 이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또 유예하겠지 했는데, 이번 정부는 유예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아예 5월 9일을 종료일로 딱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내가 다주택자로서 집을 안 팔면 양도세 중과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안 파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양도세가 없는 거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가만히 있어봐. 보유세가 올라가면 이거 또 상황이 또 다른데?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보다 보유세가 더 무서운 거죠. 지금 시장은. 그래서 요즘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으면 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보유세 어떻게 되는데,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맨하탄의 경우 지금 사실 보유세가 굉장히 비싸요. 1.4% 보유세를 낸다고 하면, 예를 들어 1%라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양이에요. 30억짜리 아파트는 1년에 3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다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도 내가 소득이 만약에 끊기면 그거 보유세 내기 버겁죠. 1년에 3천만 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50억 이상 아파트는 1.5%다. 7,500만 원씩 1년에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 아파트가 사실 미친 듯이 값이 뛰어서 5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럼 거기 있는 분들 1년에 7,500만 원씩 낼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일까를 고민하면, 50억 넘는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1년에 7,500만 원씩 보유세를 낼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15%를 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못 버티니까 파는데, 사는 분들은 과연 또 버틸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걸 집을 사. 그러면 그 사는데 나는 그렇다면 7,500만 원을 버틸 수 있을까? 이 고민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사겠죠? 그러면 50억짜리 아파트가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마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워낙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상상 불가입니다. 보유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안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유세가 올라가고 또 양도세까지 또 올라간다면 어쩌면 집이 매물로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양도세도 올라가지 보유세도 올라가지, 그러면 이래저래 다 올라가는 거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데 만약에 거래세, 그러니까 양도세를 좀 낮춰주고 보유세가 올라간다면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마침 여기 오기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보통 압구정 현대아파트 57평이 작년 5월, 9월 이럴 때 거래된 가격이 96억, 100억 이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같은 57평인데 어떤 분이 80억에 급매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안 팔려. 왜 안 팔리지? 80억이면 누가 얼른 주워 갈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안 주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은 70 한 몇 억에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근데 안 팔려.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압구정동의 경우 현대아파트가 미래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희망으로 인해서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볼 땐 미쳤다 할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미친 가격에도 그 수많은 그 수천 세대 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어느 한두 명이 100억에 거래하면 거기가 100억으로 시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어느 한두 명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던,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사업을 해서 벌었던, 물려받았던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57평을 샀을 때는 그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서 100억에 다 이걸 살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정도로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대한민국 아파트 값을 리드하고 미쳐 있기 때문에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지금 반포 아파트 초고가를 리드해서 찍던 곳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죠. 왜? 보유세 때문에. 이분들은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는 것 때문에 파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반포의 아파트들이 나름대로 가장 똘똘한 아파트 한 채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때문에 가장 똘똘한 집을 팔겠습니까? 아니죠. 이분들은 어쩌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를 걱정하고 파는 경우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 아파트 이런 데는 큰 폭으로 지금 하락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몇몇 개가 나왔지만 이제 아마 이게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부자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50억, 60억이란 돈이 아파트 값이잖아요. 내가 진짜 벌어서 이 아파트를 산 가격은 끼케야 15억, 20억도 안 돼요. 특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5억, 6억에 샀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 값이 특히 강남만 더 미쳐가지고 얘가 60억, 70억, 아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00억까지 갔는데 자기들도 억울한 거예요. 나 돈 없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누가 집값을 내가 띄웠나? 왜 자기들이 다 띄워놓고 왜 나보고 세금을 내라 그래?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도 지금 보유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335 모여 있으면 다 그 얘기예요. 야, 보유세가 만약에 진짜 올라가면 너 집 팔 거니? 너 언제 팔 거야? 이 얘기 많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집 팔 생각을 전혀 안 했고 강남에는 무조건 집을 한 채 더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만약에 고가 아파트, 특히 이 입지가 좋은 강남 쪽의 아파트 값이 주로 타켓이다 라고 한다면 강남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미래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보다 리스크 자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떠안아야 되는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없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정부 정책은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올랐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하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이 국민들은 그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았어요. 신뢰가 없어. 또 바뀌어. 선거철만 되면 또 바뀌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강한 정책이 나와도 그래도 이 아파트를 막 사면서 값이 뛰었는데 지금 정부는 왠지 모르게 이게 지금 정권 초기에다가 더 강하게 뭔가 규제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우리 흔한 말로 쫄아 있다. 그 느낌이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입니다. 보유세를 이제 조금 올리면 이 보유세를 조금 올린 것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세입자에게 전가시켰어요. 조세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월세를 더 많이 내야 되거나 전세 값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보유세를 많이 올리면 전세가든 월세가든 더 올려서 받고 싶은 마음보다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질 거예요. 난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돼 라는 생각이 강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세금이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래저래 많은 그 정치인분들이나 학자분들이
보유세가 히든 카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보유세를 그냥 올린다라는 이유만으로 히든 카드는 될 수 없고요. 보유세를 올리면 히든 카드가 되려면 보유세를 과감하게 올려야 될 뿐더러 양도세를 과감하게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가 활발해지고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조세 전가도 좀 덜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 과감하게 올라간다면 영끌들은 자동으로 사라질 것이다 가 제 전망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조세 저항을 물리치고 그렇게 과도하게 올릴 수 있을까는 퀘션 마크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무섭고 그 뒤에 보유세가 무서워서 집을 내가 지금 빨리 파는데 금매로 혹시나 보유세를 안 올리면 난 집 괜히 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한테 그걸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보유세 정말 올라갈까요? 저한테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올라갈 분위기가 있다. 확률이 높다. 왜냐? 사실 지금 집값이 안정이 되면 보유세 부분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집값이 안정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어요. 주식도 많이 올랐죠. 이래저래 정부에서 푸는 돈도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면 집값은 오릅니다. 그런데 유동성은 풀려 있고 그거를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지금 막 이게 엇박자가 나거든요. 사실 지금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이유가 세금이나 금리보다 아파트값 뛰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보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이나 이자가, 대출 이자가 아파트값 뛰는 것보다 더 많다면 아파트를 보유해야 할 이유가 없죠. 요즘 주식시장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열광하는 이유는 대출받아서 주식을 하면 주식 뛰는 속도가 대출받은 금리 속도보다 더 빠르거든요. 아파트도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빵을 했던 거고 아파트에.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은 분들이 옮겨가고 있고 제가 볼 때 지금 머니 무브가 나오고 있다. 주택으로 상승해서 이익 보는 게 거의 없다. 세금 내고도 부족한 뭐 힘들다 라고 하면 무조건 던질 겁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주식시장으로 가겠죠.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